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성에 대해서 이제 십성론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십성론을 지난주에 개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사항에서 비경겁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비경겁제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두 개 십성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강의로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교재와 자료에 제가 요약과 정리를 잘해서 제 강의의 특징은 90% 필기 제가 다 해놨다는 거,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10%만 필기 더 하시면은 아주 기가 막힌 모험생 필기 노트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게 한 장으로 십성론에 대해서 모아놓은 건데, 다만 이거를 한 장으로만 십성론을 모아놓으니까 사실 강의를 할 때 되게 아쉬운 게 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번 시간부터는 비경겁제, 식신상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비경겁제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 페이지로 비경과 겁제에 대한 요소들을 지금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실제 사주를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위치 관계에 따라서 비경겁제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천간 비경겁제, 지지 비경겁제,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비경겁제, 이런 내용들도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당장 퍼즐이 완성이 되고 맞춰지지는 않을 겁니다. 십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성 관계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좀 모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예를 들어드렸는데, 사주를 십성 하나로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성 하나만 안다라는 건 이렇게 점이 하나 찍힌 거고, 여기에 관련된 십성이 더 붙었다라고 한다면은 점이 선으로 변하는 거고 1차원이 2차원으로 변하는 거죠. 십성이 3개 정도 모여줘야지 이게 이제 인공적인 모습의 면으로 맞춰지는 거고요. 여기에 십성이 4개 정도 모이면 이제 이게 입체적 도형을 만들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상관 하나 있다.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 상관이 지금 흉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상관이 길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만약에 상관이 정인으로 폐인을 받았으면은 길성으로 변하는 것이고, 만약에 상관이 정관을 만나서 만약에 폐악질을 했다 그러면은 구설시비송사 등에 휘말릴 수도 있는 요소인 거고, 근데 직업 자체가 구설시비송사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면 또 반대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직업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세상이 편안해야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이 있고, 세상이 불안해야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사주가 불안해, 그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할 수 없어요. 가령 세상이 불안해야 잘 먹고 잘 사는 직업 뭐 있을까요? 의사, 간호사, 보건, 의료계통, 그렇죠? 경찰, 법무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다 세상이 불안해야. 액션 히어로들은 어떤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다? 지구 멸망 5분 전. 이때가 액션 히어로들한테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의사다. 그러면 귀문 많이 걸려 있으면 세상에 이런 사람 많은 거고, 축 많으면은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진 사람 많은 거고, 형축 많으면 여기 째진 사람들 많은 거고, 그럼 할 일이 많죠. 그러면 사주를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사주의 십성 하나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최소 사주의 십성을 2개나 3개 정도의 조합을 맞춰서 볼 때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 같은 편인격이더라도, 그러니까 편인에 도식된 사람인가, 아니면 편인을 고쳐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식된 편인을 고쳐주고 그걸로 돈 벌고 명예까지 얻는 사람인가, 라는 등등의 2단, 3단적인 요소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재료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이 십성에 대한 요소들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 비겁을 갖다가 이 한 페이지로, 한 장으로 싹 정리를 했으니까 비경겁제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는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오행 십성 관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견, 겁제. 내 사주에 비견, 겁제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로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보죠. 자, 공통적 사항은 비경겁제의 공통적 사항이, 그러니까 비경과 겁제는 공통 부모가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한 20, 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경겁제를 그냥 통으로 쳐서 비견겁 또는 비겁이라고 얘기도 하고, 비견과 겁제는 그래도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면 비겁, 나, 너, 자, 경쟁성, 독립성, 추진력, 의지,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면 추진력 있는 사람이다. 주체성 있는 사람이다. 의지의 한국인이다. 옛날 말로는 기가 세다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비겁이 많다는 말을 좀 쉽게 풀어서 한 말이 기가 세다. 그 여자 기가 세라는 말은 그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비겁기 뭐라는 정도로 느껴질 수가 있죠. 이제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다만 기가 세다, 정말 추진력이 강하다 하려면은 천간 비견겁보다는 지지의 비견겁이 실제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사주명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육친성이라고 해서 뭐 재성은 여자고 뭐 아버지고 뭐 인성은 어머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보통은 그 육친성은 천간에 있는 비견겁제에서 좀 더 강하게 드러나고요. 지지의 글자를 가지고 육친성을 논하는 것은 이순이입니다. 이순이. 그러니까 천간에 떠 있는 비견겁은 상대자, 나를 쳐다보는 자, 경쟁자, 동업자, 협업자, 형제관 이런 관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지의 비견겁은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관념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지지의 비견겁은 나의 의지력과 추진력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근이 하나도 없는데 천간에만 비견겁제들이 둥둥둥둥둥 떠 있으면은 근없는 난민들이 둥둥둥 떠 있다. 뭐 이렇게도 뭐 네 처지나 내 처지나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천간에 비견겁제가 둥둥둥둥둥 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뿌리를 박았다. 그러면 누구는 자리를 잡은 비견겁이 있으니까 야 나도 끼자 나도 끼자 나도 끼자 같은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비견겁제를 논할 때는 추진력, 의지력, 주체성, 나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비견겁제가 많은 사주를 제가 기관차라고 표현합니다. 기관차. 뭐 기관차 친구 뭐 있을까? 레카차 뭐 이런 거. 자, 기관차의 임무는 객차를 끌고 가는 거죠. 레카차의 임무는 고장난 차 끌고 가는 거죠. RV 캠핑카 이런 것도 되겠죠. 그 뒤에다가 캠핑 트레일러 끌고 갈 수 있는 차량, 트레일러 차량 이런 경우도 일종의 비겁 다자사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 다자의 형태는요, 그 사주 해석을 할 때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트레일러 차 역할을 하는 비겁 다자 사주가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 때 특징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왜? 레카차, 트레일러카, 기관차는 뒤에 뭘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 혼자 다녀. 지 혼자. 지 혼자 다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자칫하면 과속, 폭주 차량, 브레이크 걸어도 빨리빨리 안 쓰는 차, 힘이 너무 과해서 후진하다가 담벼락 들이받고 전진하다가 전봇대 쓰러뜨리는 차량, 바리케이트 툭 치고 지나갔는데 지는 바리케이트 치고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차량. 왜? 힘이 과도하니까. 근데 자신이 힘이 과도하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비겁 다자 형태의 사주, 특히 지지에서 비겁의 기운이 강하여 일간의 기운이 매우 신왕한 형태의 사주 형태를 이거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제가 타고 다니는 킥보드 한번 비유를. 제가 타고 다니는 킥보드가 엔진이 하나짜리 킥보드가 있고 엔진 2개짜리 킥보드가 있는데 엔진 2개짜리 킥보드를 듀얼 킥보드라고 그러고요. 예, 듀얼 킥보드. 자, 그런데 이 엔진 하나짜리 킥보드하고 엔진 2개짜리 킥보드하고 평지에서는 최고 속도 똑같아요. 짐 싣는 것도 거의 같아. 그러면 뭐하러 엔진을 2개나 달아가지고 기름 많이 들고 무겁게 만들고 전기 많이 소모하게 합니까? 그냥 엔진 하나만 달면 되지. 근데 이 듀얼 킥보드, 즉 엔진 2개, 모터 2개 달려있는 이게 일종의 신강한 킥보드죠. 이 신강한 킥보드가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 언덕길 올라갈 때. 언덕길 올라갈 때는 엔진이 하나짜리 달려있는 킥보드는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 뿐더러 보통 중간에서 끼리끼리끼리 타가 쓰고 언덕길 자주 다니다 보면 모터가 타버립니다.
퍼져요. 퍼져. 차가. 근데 엔진이 2개 달려 있으면은 언덕길, 경사길, 험지 통과를 매끈하게 합니다. 웬만해서 출력이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밀리터리에 비유하자면 공군 전투기 중에 엔진 2개 달려있는 전투기와 엔진 하나 달려있는 전투기가 있어요. F-15 이글 전투기는 엔진이 2개 달려있고 그래서 듀얼 엔진이고 그 다음에 F-16 저렴하게 만든 F-16은 엔진이 하나야. 최고 속도에서 별 차이 안 나. 둘 다 마 2.0까지 낼 수 있어. 그런데 둘의 특징은 엔진을 2개 달고 있는 F-15는 무장을 훨씬 더 많이 달 수 있고 아무리 많이 달려도 엔진에 힘이 남아 돌아. 그래서 험지 능력이라든가 고성능에 험한 성능에서 더욱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비견겁제가 강하여 신강 신왕한 사주, 신강 신왕한 사주, 참고로 신강이란 말은 인성이 더해져서 강하다는 뜻이고 신왕하다라는 거는 비겁들이 똘똘 뭉쳐 강하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뭐 근데 별 차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인성 들어갈 때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신강하고 신왕의 차이는. 자, 이 신강 신왕한 사주 형태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험지 돌파 능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는 신강 신왕 사주가 티가 날까 안 날까? 티가 잘 안 나. 존재감이 안 드러나. 어떤 환경에서 언덕길 올라갈 때 듀얼 킥보드가 능력을 발휘하고 극강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듀얼 엔진 전투기가 능력을 발휘하듯이 신강 신왕자들은 극강의 험한 환경 속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신강 신왕사주가 재벌집에 태어나면 일단 말아먹고 시작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가정을 일으킬 수가 생긴다. 집안을 일으켜 세워서 자수성가의 별이 되었다. 근데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런 게 다른 요건들이 좀 합쳐져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사주에 비겁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능력을 함께 수집하고 비겁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특히나 지지에 비견겁제가 있는 경우들은 그 추진력이 더욱더 강하다. 근데 이제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월지나 일지일 경우 월지 1순위, 일지 2순위, 그 다음에 연지나 시지는 3순위 정도로 이제 그 파워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 지지의 근이 강하여 지지에 비견이나 겁제를 깔고 있어 주체성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고 자수성가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의지를 잃지 않고 자신의 주관과 주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유리하다. 그러면 만약에 비유를 한번 해보죠. 일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었다. 양반의 어떤 그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데 갑자기 머리를 깎으라는 두발 명령이 내려졌다. 상투를 풀어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끝까지 상투 안 풀고 산에 도망가서 나는 부모가 주신 상투를 풀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 바로 제깍 풀어버리는 사람들은 시대와 잘 화합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래서 시대에 따른 변화성은 신약 사주들이 좀 더 유리하고 자기 주관 있게 고집으로 맷집으로 가는 사주 형태들은 신강한 사주들이 이게 잘못 쓰면 고집인 거고 잘 쓰면 주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얘기 했는데 그 인터넷 유튜브에서 가끔 이제 뭐 어떤 선생님들이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남자 사주 유형 해가지고 뽑을 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유형 해가지고 꼭 1순위에 꼽히는 게 비겁다자 남자예요. 비겁다자 남자의 특징은 그러면 비겁다자의 기준은 그러면 비겁 3개 이상 딱 나네 그냥 나네 나.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정 이제 그거를 보면 막 분노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는데 이럴 수가 하면서 이제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겁이 3개 있는 이상 사주는 고집쟁이라서 그 남자 고집 때문에 당신이 힘들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당신은 의지 박약한 남자가 좋아요? 의지가 강한 남자가 좋아요? 라고. 그럼 또 여자분들은 대부분 남자답게 의지가 강해야죠.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비겁의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겁의 힘이다. 그래서 비겁 다자 형태의 사주는 내가 마치 레카차, 트레일러차, 기관차와 같은 역할이니까 많은 비겁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어려운 힘든 일을 돌파할 수 있는 일 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오히려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다. 의병장들, 근데 관복이 없어. 그러면 무관에 비겁 다자에 상관 여러 개 쓰고 있는 사주들이 야, 다 모여. 우리가 외병 때려잡자.
이제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경겁제는 의지의 상징이다. 그리고 미션에 뭐가 걸려 있냐면 공동 미션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공동 미션. 사냥을 해도 어떻게 사냥해야 돼? 혼자 사냥해야 돼? 같이 사냥해야 돼? 무리지어 사냥, 조직 사냥 형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겁 다자사주의 사용법인데 일종의 그게 조직 사냥, 무리지어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이제 나중에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혼자서 만약에 사냥을 하면 다 뺏겨요. 왜? 내 사주가 만약에 비겁이 많은데 단독으로 혼자 움직이게 되면 그 나머지 소외된 비경겁제들이 다 도둑놈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내 거를 다 찾으러 와요. 야, 우리 함께 먹기로 돼 있는데 왜 네 혼자 갖고 있냐 하면서 나눠줘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나눠주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늘의 강제징수가 우연을 가장하여 들어옵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리기도 하고 투자했다가 못 받기도 하고 돈 빌려줬다가 못 찾기도 하고 김밥집 차렸는데 주변에 5개 더 생겨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형태가 벌어지다. 그래서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는 기본적으로 공동 미션이 들어있다. 인생을 공동 미션으로 움직여라. 공동 미션으로 수행하면 운이 도와줄 것이고 공동 미션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세상 천지 도둑놈이 가득할 것이다. 결국 내 사주가 잘못돼서 도둑놈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사주를 잘 활용하지 못하여 도둑놈이 많아진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비겁다자 사주 형태를 많은 철학관에서 동업불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동업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주에 동업불가라는 거는 고3 학생한테 시험 보지 말라는 거고 군인한테 전쟁터 나가지 말라는 거고 소방관한테 당신 위험하니까 불 끌어가지 말라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거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소방관이 물 안 끄고 군인이 총 들고 안 나가고 고3이 시험 보러 안 나가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비겁다자 사주 보고 동업하지 말고 니 혼자 먹고 살아라라는 것은 운명을 거부하고 니 혼자 먹고 살아라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모든 비겁들이 다 도둑놈으로 변해버린다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입니다. 미션적으로 이 비겁은 동업자도 될 수 있고 협업자도 될 수 있고 벤치마킹자도 될 수 있고 나보다 선행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내 뒤에 후행자도 될 수 있고 나한테 근이 돼주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의 동반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겁이 여러 개 있는 사주가 배우야. 만약에 비겁이 많은 사주가 배우 게다가 천간에 여러 개 떠 있어. 동등한 나랑 동격 비견들이 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배우면 드라마에서 원톱 맡아야 돼요? 투톱이나 쓰리톱 맡아야 돼요? 투톱이나 쓰리톱 맡아야 돼. 그 드라마 뜨면 혼자 떠야 돼? 여럿이 같이 떠야 돼? 여럿이 같이 떠야 돼. 만약에 혼자 뜰 생각을 해버리면은 안 된다. 일이 안 이루어진다. 운이 도와주지 않는다. 같은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비겁은 경쟁자, 동업자, 형제. 자, 미션적으로는 경쟁 논리의 체험.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비교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끝없이 상대를 벤치마킹하고 공부하고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전 성장하시오라고 사주에다가 박아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경겁제가 많다라는 뜻은 너도 나랑 뭐 같은 사람이잖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무비겁자의 관성다자인 경우에는 사람 밑에 사람 있고 사람 위에 사람 있다라는 개념이 성립되지만 무관성의 천간에 비슷한 비견들이 모여있을 경우에는 그게 일명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동격. 자, 사주에 비겁이 강하면 사람과의 인연, 인맥으로서 인생의 주요 사건과 행운, 불행이 찾아온다. 그러면 비겁 다자 사주 형태에서는 사람 관리, 인맥 관리가 행운이 들어오는 핵심적 요인이니 인생의 주요한 일들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니 이와 같은 거죠. 제가 엊그저께 상담하신 분이 지지의 신자진 수국을 만들고 있는 임수일간 여성분이신데 지지의 신자진 수국을 만들면서 임수일간 여성분이야. 그리고 먼 곳인 연지 자리에 재성이 있어. 그랬더니 그분은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경쟁이 심하고 먼 곳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건데 그분은 한국에서 결혼에 실패하시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혼하셨어요. 토가 쓸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외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외국에 가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음식점 주인이 맨날 도박하러 다니고 노름하러 다니다가 장사하기 싫다고 아주 헐값에 야, 이 가게 네가 운영해라. 너 운영 잘하겠네. 해가지고는 2년 관계로 가게 주인이 되었어. 아주 좋은 조건으로 벌어서 갚는 조건으로 가게 주인이 되었어. 근데 그 사주가 독특한 특징이 비겁다자야. 무리를 지어. 그랬더니 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알바하다가 식당 주인이 됐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자기가 왕언니야. 30살 넘어서 갔으니까. 막 다 동생들이 10살이 어려. 왕언니야. 그러니까 왕언니가 식당 주인 됐다 하고는 그 학교 학생들이 다 와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가지고 1년 만에 대발 성공해서 그곳이 모임과 화합의 장소로 변했다. 신자진 비겁들이 우르르 와서 아지트로 삼았다. 그런 케이스. 모든 인연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더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같은 요소로 보여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비경겁제 많은 사주, 인간관계가 행운의 요인이다. 독고다이 하고 있으면 행운이 올려다 도망간다. 사람 관계에서 오해 살 짓 하지 마라. 그럼 다 적이 된다. 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십성 관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위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중요하니까. 자, 이제 8개의 칸을 보면서 비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겁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여기에 비견이 있어요. 자, 무조건 여기에 비견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나머지 자리에 비견들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비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비견.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죠. 천간에 모조리 비겁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겁에 근이 있나 근이 없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도 비겁이 있다. 그러면 공중에 떠 있는 4개의 비겁들 중에 나 혼자 네 발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비견겁제들이 나한테 의지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고 만약에 여기다 뭐 재, 관, 뭐 인 이러고 있으면 관성에 올라탄 겁제, 재물에 올라탄 겁제, 공부 학문 자격에 올라탄 겁제들이 모두 나를 믿고 나를 중심으로 나를 의지하여 내 자네만 믿고 이번에 쌀집 차리겠네. 알았지? 자네만 믿겠네. 라든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 학원에서 강의해 주셔야 됩니다. 스타 강사 모시니까 제가 지금부터 학원 차릴 거니까 내가 교육사업 할 거니까 오셔서 열심히 우리 돈 벌어 주십시오. 벌어서 나눠 가집시다. 같은 형태. 그래서 제가 이런 형태의 그림을 뭐라고 그리냐 하면은 아이고 자, 반석 위에 앉아있는 내가 여러 명들이 모두 내 반석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한테 의지하는 덕분에 얘는 재물을 가질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학문을 가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구조는 내가 구심점이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중년의 시기에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쳐 모인다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이번엔 반대로 반석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그러면 청년기의 사회적 기반에 나도 의지하여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를 한다. 부모에 의지하여 또는 사회에 의지하여 선배에 의지하여 내 앞에 선행자에 의지하여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시지에서 반석을 가지고 있으면 시지에 근이 있으면 자식 믿고 아랫사람 믿고 내 후임자들을 믿고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서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비겁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만약에 보통 이런 식으로 비겁이 돼 있으면은 천간에 나만 떴죠. 비겁이.
이런 형태를 흔히 군계일학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군계일학. 지지에 수많은 비경겁들을 떴지만 얘네들이 천간에 올라오지 않았고 나만 올라왔으니까 여러 사람들의 대표인 나, 뭐 세입자 대표, 아무개 내가 나가서 그냥 뭐 500명의 세입자를 대표하여 내가 단판 지고 오겠다 같은 거죠. 이런 경우 원탑. 이런 경우 만약에 사주를 잘못 쓰면 자칫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른 비겁들은 모두 내 밑에 깔려 있고 나 혼자 이렇게 천간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관념적 공간에 나만 튀어 있으니까 이 무리의 대표는 나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앞에 비가 하나 더 있으면 1대 교주, 2대 교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선행자 대표, 그 다음에 내 순서 대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없고 여기 있으면 내 앞에 무리를 이끌었던 큰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내가 또 무리를 이어받아서 대표가 되다. 이런 형태의 구조는 원탑이 아니라 투탑, 쓰리톱 뭐 이런 형식으로 볼 수가 있죠. 뭐 정권으로 치면 뭐 과도정부 체제, 3명의 집정관이 로마를 관리했어요. 뭐 1명의 황제가 관리했어요가 아니라 3명의 집정관이 관리했어요. 이런 경우가 쓰리탑 구조 같은 거로 볼 수 있죠. 그 명리계에서 유명하신 설하고 선생님의 사주가 천간에 병화가 땡땡땡 3개가 쳐 있어요. 천간에 병화가 3병화가 서 있어. 그분이 살아계실 때 자기 사주를 해석할 때 내 사주가 왜 3병화인지 그분이 설명을 못 하셨는데 나중에 설하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중국의 3대 현대 명리의 성인 설하고 위철리 또 한 분 더 계신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중국의 3대 명리가의 반열에 오르셨어. 중국의 현대 명리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3탑이었던 거예요. 3탑. 세상을 병화로 밝히는데 했던 3명의 뭐 암흑의 3인 중에 포함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